하나를 위한 전부, 전부를 위한 하나. 한 가지만 먹어서는 소용없다. 특히 비타민 A, D, E, K가 그렇습니다. 카놀라유도 좀 많이들 이용하시는 식용유죠. 이게 대표적인 채종유입니다. 채종유, 식물의 씨르다가 만든 기름이라는 뜻인데 주로 그 유채씨유를 말합니다. 유채씨유 잘 아시죠? 예, 이 유채씨유가 사실은 문제예요. 그 전문가들이 유채씨유를 예로부터 방충제로 사용해온 점을 주목합니다. 방충제. 벌레 잡는 데 썼다는 거예요. 사실 유채씨유에는 독성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에루신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네, 요즘에는 이제 유채씨유에서 이 에루신산이라는 독성물질을 다 제거를 했죠. 이제 안심해도 되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예전에는 이제 품질 계량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유전자 조작 방식을 씁니다. GMO 방식이죠. 그래서 유채씨유가 GMO 기름이라는 그 굴레가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업체들이 이제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데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열 처리입니다. 가열 처리. 근데 가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때 또 산패가 촉진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종합할 때 카놀라유는 좋은 기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비타민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위한 전부, 전부를 위한 하나. 이 말이 비타민 형제들을 위한 구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비타민은 한 가지만 먹어서는 소용없다. 반드시 흡수 이용을 도와주는 다른 물질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가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비타민은 공통점이 있죠?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사용제라고 불러요. 지용성 비타민은 그대로 같이 먹어야 한다는 건데, 원래 비타민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잖아요.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A, D, K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적정량만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사실 미네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미네랄도 많이 먹으면 해롭죠? 근데 합성영양제로다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한 가지만 들어있어요. 한 가지만 과잉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합성영양제는. 이게 비타민 B군은 사실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워낙 형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8가지나 돼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12가지나 됐어요. 근데 그 중에는 4가지는 비타민을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가지로 줄어드는 건데, 사실은 이게 비타민 B군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그 물질도 또 꽤 많이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게 사실 현대과학이 그 비타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새로 발견될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 비타민 B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꽤 많은 거거든요. 이렇게 형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알약이나 뭐 캡슐 같은 합성 영양제를 섭취하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합성 비타민은 이제 피해야 되는 건데, 비타민 B 경우에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비타민 B는 그 효소들하고 같이 먹어야만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를 해요. 이 점도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식품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 그대로 섭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보조인자하고의 관련성이에요. 이게 이제 합성 비타민이 문제예요, 결국은. 그 비타민은 흡수 이용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보조인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의 경우 보조인자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그 비타민의 원활한 흡수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그 반대도 미네랄의 원활한 흡수 이용을 위해서는 또 비타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은 서로 보조인자의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론을 이해하면 합성 비타민 무용론도 저절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합성 비타민에는 미네랄이 없잖아요. 합성 미네랄에는 또 비타민이 없고요. 그러니까 영양분은 반드시 자연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보조인자들 자연식품은 다 들어있으니까.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그 다량 영양소는 그래도 섭취 기준 정하는 게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설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섭취 기준에 여러 허점들이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대략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합성 영양소를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점이에요.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합성 물질과 천연 물질은 흡수 이용률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 사실이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전제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섭취 기준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비타민C 제품의 경우 천연 비타민C를 먹는다면 기준보다 절반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기준이 높이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비타민C뿐만이 아니에요. 비타민 E도 비슷해요. 그것도 제가 논문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비타민 E의 경우입니다. 비타민 E에 잘 아시죠? 토코페롤 제제입니다. 이 제목에 보시면은 여기 천연과 인공 비타민 E의 경우 혈액 내 농도를 조사를 했어요. 혈액 내 농도를 조사를 한 논문인데 혈액 내 농도라는 게 바로 체내 이용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 결론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천연 비타민 E가 합성 비타민 E의 체내 이용률이 약 2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천연 비타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섭취 기준에 잘못된 거 하나는 개인 차이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영양소 요구량이 그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라든가 인종, 성별, 건강상태, 식습관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근데 이런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일일 영양 권장량은 건장한 성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